네, 마감의 정석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은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실지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2350 이상에서는 네. 매수 대금의 연속성이 중요, 산업 중심주 매수, 유동성 전략입니다. 예. 2350 위에서 유동성을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 시간에는 어제 고점이 공교롭게도 2350에 딱 맞닿았다 그러면서 이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가 또 뇌리에 깊게 좀 박혀 있으실 텐데 2350선 위에서 수급을 봐야 되고 유동성을 봐야 되고 그 이유와 함께 현재 유동성 상황이 좀 어떤지도 같이 분석해 주세요. 네,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고점이 23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 밀린 거잖아요. 어제 고점이. 근데 오늘 저점은 2351이에요. 오늘의 저점은. 어제의 고점은 2351이었고, 오늘 저점은 2351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긴축 완화 발언, 그 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된 재무부의 이 속도 조절 관련된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 요것이 약세 나오면서 해외 시장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뭐 테슬라나 리비안 이런 주식들도 급등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저항이 오늘의 좀 지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아침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3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고점 부근에서 고점 못 넘어가는데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크게 뭐 급등도 없고 급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저점이 스탑된 다음에 왔다 갔다 해요. 저점은 깨진 않는데 저점을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자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2350을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신저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이거 데일리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게 그냥 2350에 수렴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50조 정도 버럭스테이 밸류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12월 결산법인들이 50조 정도 벌었다가 120조, 1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컨셉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오늘 그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는 신저가 나왔었을 때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폭락이나 투매 구간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저점이 스탑되는 게 제일 중요했고, 매수 대금 자체가 연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꼬꾸라질 것이냐, 이제 이런 걸 두고서 앞으로 시장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님한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쭉 끌고 갈까요? 아니면은 앵커님이 그냥 저한테 뭐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방송 이어갈까요? 그동안 궁금한 걸 많이 여쭤봐서요. 전문가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세 가지로는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거로 한번 쭉 가보면 여러분, 가장 크게 수익이 났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2020년도 때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이 났겠죠. 최근 한 3년 동안. 그죠? 그랬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500에서 1450대까지 폭탄이 떨어졌는데 생존하신 분들이 수익을 난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깡통 찬 사람들은 퇴출된 거고, 요때까지 포트가 ING 됐던 사람들이 이 판을 먹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2008년도 리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전에 2000에서 892 이 폭락이 나온 구간 동안 생존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중간에 시장이 폭락했었을 때 내 포트가 완전히 망가져서 ING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돈을 끌고 와야 됐던 상황이었을 거고, 돈을 끌고 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저점에 매수해서 가격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반토막이나 계좌가 70% 80%였는데 한 10% 먹고 팔거나 매수가 오면 아마 팔거나 그런 심리가 대부분 작용을 하죠.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결국 다 뭐냐면 싸게 매수 못해서 그런 거고, 싸게 매수 못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공포 때 알고 있지만 엔터를 못 누르는 거예요. 더 사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나 내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높아지는 이걸 봐야 되는데 신용청산에 의해서 감해도 나오니까 왜 저점 못 맞추지?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중동 전쟁의 원인을 찾고 해외 변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사면 되는데 제일 좋은 기업들 현금을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이걸 비웃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존을 해야지 뭐 기회를 잡죠. 이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한 미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직설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호득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아픈 거 탁탁 찔러야 고치든가 하죠. 여러분 지금 싼 구간이냐 안 싼 구간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시청자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거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2350이에요. 자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반도체 올해보다 내년도 좋아집니까? 좋아지잖아. 반도체 감소는 했으니까. AI 수요 뭐로 나타나요? 재고 감소. 뭐 더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반도체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가 고점을 높여가는 게 좋은 겁니까? 정체되는 게 좋은 겁니까? 고점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직전 고점 부근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뭐 많이 붙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급등 나온 주식들 있잖아요. 소부장. 원익, 아이패스도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주식들도 많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 뭐 하나 모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많이 급등이 나왔었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계좌한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내 계좌한테 내가 몹쓸 짓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언제?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반도체로 쏠리는데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으로 지켜봐야죠. 어떤 식으로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해. 근데 시장 별로 움직이지 않아. 근데 거래대금은 뭐 7조, 8조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만 거래대금이 2조, 3조 늘어나. 그러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답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고점 돌파하는데 내가 없다. 안 됩니다. 주인공 되셔야 돼,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 배터리의 폭락과 급락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주식들도 많이 빠졌어요. 2350이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컨콜 나오면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신용 물량들도 많이 나온 거고. 아쉽죠? 근데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주식은 살아남습니다. 1등 기업이기 때문에. 1등뿐만 아니라 밸류를 이미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배터리 세 종목이잖아요. 전략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 안 된다고요. 반도체가 있는 상태에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한 44만 8천 원인데 뭐 다음 주 한번 지켜보세요. 한 47만 원이나 한 48만 원. 여기서 자금 붙어야 돼요. 자금 붙어야 한 번에 뚫으면서 나머지 중심지를 끌어올 수 있고,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양봉을 뽑아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라오면 이건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못 따라온다. 아, 그러면 배터리가 저점은 안 깨는데 지지부진한데 다른 쪽으로 자금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나 단가를 낮추더라도 굉장히 조금씩 하셔야 돼요. 아, 반도체 다운 다음에 후발로 올라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후발로 올라올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
2350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다시 깨져. 다시 깨지면 뭘 보라고요, 여러분?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보는 거예요. 배터리가 저점 안 깨지는지, 반도체가 그냥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350을 다시 깼는데, 반도체가 깨졌다.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2200 열어놓아야 되는 거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나 배터리 가지고서 봤는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 그러면 바이오 1등 주식들이나 낙폭주들이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급반등 나온 시점에 한 번씩 좀 매도해서, 저점에 잡았던 것들, 이렇게 현금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시장은 매수 대금의 연속성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꼭 포인트로 두고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앵커님도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도체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답답해하실 2차전지. 그 사이에도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언제 가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2차전지 가운데서도 포스코홀딩스 먼저 좀 가는 거 보고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따라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이종복 전문가가 내 종목을 꼼꼼하게 봐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반등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